저는 그 Yes is Korea 내일 기조 강연에 있는 네이튼 스파이서가 내일 기조 강연자가 네이튼 스파이서입니다. 저 Yes is Korea CB 글로벌의 글로벌 총책임자로 있고요. 거기 Yes is Korea가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만 1년이 돼 갑니다. 한국 사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손준호라고 합니다. 아마 그 광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이 시간에 강의를 맡으셨던 강사분과 제가 시간이 좀 바뀌었지만 제가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보셨던 필쿡 같은 그런 테드 강의보다는, 이거 제가 보시겠습니다. 아니 되는데.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할게요. 예. 좀 편하게 세미나니까. 아까 필쿡 강의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셨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편하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이 화면에 띄운 옐로우 아이디 저희 Yes is Korea 페이지를 띄워놨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이 플러스 친구를 하셔서 Yes is Korea를 여러분 카톡을 등록하시면 지금 질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 강의가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Yes is Korea에 대해서 소개하는 동안 여러분이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 메시지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니면 010-9807-3258이라는 번호로 지금 보내주시면 Yes is Korea가 직접 바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절대 여기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제가 잠깐 화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필은 이 세대에게 기독교 미디어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그렇다면 과연 그 예는 구체적인 예는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우리가 사역하는 이 현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직업의 현장에서 과연 이 원리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예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Yes He Is라고 하는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Yes He Is라는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며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동안은, 특히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우리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몇 번 와봤지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혀 이런 것들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크리스찬들과 자신의 주변의 관계에서 친구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한 번도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기존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듯이 전도 사역을 할 때는 사형리 같은 전도지를 돌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들, 아니면 성경의 진리들을 축약한 아주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들을 축약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는 간격이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이의 간격,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과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왔습니다. 가장 전통적으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됐던 전도지나, 아니면 우리가 글로선, 죄송합니다. 제 마이크가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글로선 내용들로, 아니면 사진을 입히거나 그런 내용들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커뮤니케이션이 지금은 세대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신 분들이겠지만
모두 다 미디어에 관심이 있고 누구나 SNS에 접속해 계시며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자신이 가진 믿음을 온라인상에서 전달해 보려는 경험이 있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여기서 혹시 목사님이나 사역하시는 직접적인 일을 전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예, 제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교회 방송국이나 실제적으로 미디어 일을 전담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이 컨퍼런스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그냥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강연은 처음인 것 같아서. 예. Yes is,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는 Yes He Is라는 미디어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도에 크리스찬 비전이라는 CB라는 곳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체리티, 영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목적을 가진 문화재단으로서 설립이 됐고요. 크리스찬 비전이라는 이 기관이나 단체는 지난 28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선교 라디오 방송국을 각 대륙에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많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미디어 사역을 해왔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사역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었던 곳,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었던 민족이나 작은 마을 단위까지 그런 특별한 민족이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일을 옆에서 돕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저희는 또 다른 곳을 개척하는 이런 두 가지 사역을 두 가지 이름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라디오는 점점 더 그 미디어의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아프리카나 다른 대륙에 단파 라디오 선교 방송국을 세웠을 때는 한 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라디오 방송국의 영향력은 계속 떨어져서 수천 명에서 겨우 한 달 전체 해봐도 몇백 명에 이르지 않는 그런 환경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환경이 바뀌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서 저희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이 미디어 사역을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전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했었고, 아주 간단한 계기로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그 당시 유튜브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초기 단계였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 그 유튜브의 조회수가 밀리언 가까이 찍었습니다. 그 영상이. 그러고 나서 저희 본부에 있는 스태프들은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라디오가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환경인 온라인으로 가자. 그리고 점점 이 온라인은 모바일화되고 가고 있고, 이 환경에 발맞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탄생한 미디어 사역 브랜드가 바로 Yes He Is입니다. 지금까지 Yes He Is는 yesheis.com 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Yes He Is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죠. 애플 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서 그 앱을 다운받아서 그 앱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을 복음 전도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배경이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떠한 콘텐츠를 전달할 것인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콘텐츠는 라디오를 통해서는 목소리만 전하는 한계가 있었고, 때로는 오프라인 마케팅 행사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시각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노력도 여러 가지 해봤지만, 실제로 다 그 자원과 사람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이 열리면서, 그리고 웹이라는 www는 웹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웹이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환경이 바뀌면서 점점점 그 미디어 플랫폼의 가장 효과적인 컨텐츠들은 바로 영상,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되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환경에서 많이 보시는 영상들, 그리고 여러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모든 컨텐츠들은 아주 익숙한 거지만 그 변화했던 속도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을 만큼 따라오게 됐던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잠깐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디지털 에반젤리즘,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런 앱 서비스들, 기본적으로 따지면 인터넷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아니면 이 예스이즈 앱이나 예스이즈.com을 들어와서 방문해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툴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런 새로운 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컨텐츠는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되냐?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을 받은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표현해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 청년부 공동체나 청소년 그 고등부, 중고등부 공동체에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컨텐츠입니다. 그럼 어떤 컨텐츠를 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컨텐츠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전통적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통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런 컨텐츠를 그대로 전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 그 사람의 그 대상들이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전할 것인가? 이거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의 종류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관심들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Yes, He Is라는 지금에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또는 자원들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보다는 이미 이런 플랫폼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저희와 같은 곳이 있으니까, 저희는 100% 한국에 있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 컨텐츠와 이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우리는 바로 그 아주 유일한 플랫폼이고, 저희 플랫폼에 담겨있는 컨텐츠만이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최상의 컨텐츠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필이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컨텐츠가 결국은 이 모바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모바일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일인 거죠. 효과적인 컨텐츠인 거죠. 결국은 내가 오늘 어디서 무엇을 먹고 내가 오늘 무엇을 즐겼다라는 것들이 그런 컨텐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우리의 메시지를 던질 때 우리는 바로 우리가 들어왔던 어떤 책에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들어왔던 내용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정연해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프로듀서이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는 감독님이고 아니면 제작자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접목하는 모든 기술들은 결국은 하나의 나라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결국 우리 모두는 미디어 세상 속에서 좋거나 아니면 자발적이거나 우리가 강압적이거나 우리는 이 미디어 세상에서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SNS 블로그를 이용한 교회 브랜딩과 복음 전도라는 이렇게 아주 거창한 제목을 들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에 아주 특별한 상황에 맞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맞는 그런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전략들, 고도화된 전략들을 제가 여기서 드릴 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이 화두를 던지는 이 주제와 이런 대화와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거든요. 그 관계란 것이 우리나라 문화권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그렇죠. 관계라고 얘기하면 내 바운더리,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과 맺는 아주 특별한 관계의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한국의 교회들과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동역자라는 관계 인식 속에서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Yes is 앱이 한국어 서비스가 시작이 돼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용하시면서 여러분이 저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했던 이야기, 꼭 저희 Yes is 앱을 툴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복음 전도에 관한 여러분의 수많은 경험들과 수많은 스토리들이 저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저희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 컨텐츠를 채워나갈 때 어떤 컨텐츠들이 실제로 여러 사람들에게 효과적일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컨텐츠가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라이프 콘서트라는 자살 예방 운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 외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 컨텐츠들을 거기서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관계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단체는 아닙니다만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컨텐츠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나 어떤 청년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인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올라오는 콘텐츠들이 과연 그런 특수한 행사와 그런 특수한 단체에서만 해당될 것인가?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의 관계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그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여러분 자신만의 컨텐츠가 만들어진다면 그 컨텐츠가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라면 그 컨텐츠는 Yes Is를 통해서 온라인상에 함께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와 이런 컨셉을 가진 이 앱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가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씨가 좀 너무 작으시죠? V16라서. 제가 PPT를 아예 전부 다 열고 난 다음에 바로 잠깐 얘기를 드리죠. 네, SNS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SNS를 바라보는 관심사들은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비즈니스 부분, 하나는 ICT 새로운 기술의 트렌드를 담았다는 것이 SNS고
그리고 우리 그 SNS에 담겨있는 콘텐츠나 그 SNS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문화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 대한 콘텐츠들이 담겨있고 그 문화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같이 뭉쳐져서 하나의 사회의 트렌드나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SNS는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자신의 관심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관심들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기술적인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시대적인 기술을 이용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SNS를 바라볼 때 SNS가 새로운 기술,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기술적인 이해가 더 높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웹 2.0이라는 새로운 웹의 패러다임이 개발자들의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산물 중에 하나가 SNS입니다. 그 웹 2.0의 패러다임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는 독점되어 왔습니다. 많이 교육받은 사람, 아니면 특수한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특별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특별한 정보들을 독점해왔고 전문가라는 이름으로서 그 정보들을 팔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회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이익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웹 2.0이 탄생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적인 혁명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사람들과 더 많이 공유하고 싶었다. 라는 의도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웹 2.0은 새로운 혁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위키피디아를 비롯해서 서로 다른 아주 비슷한 종류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 이런 아주 초기적인 웹 2.0의 모델들이 점점 더 시간을 가지면서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적 트렌드를 같이 흡수하면서 SNS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이 결국은 사회를 만들어내가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들의 아주 첨단 기술들은 결국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두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SNS, 하루에 여러분들이 몇 시간 SNS에 머무시는지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사람들은 누리고 있죠. 결국은 처음에는 기술로 다가왔던 새로운 트렌드나 서비스가 이제는 그 개인들의 삶의 이 일부가 될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SNS 갑자기 카톡이 100만 명을 찍을 때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데 100만 명의 그 구독자를 사용자 서비스를 찍을 때 기억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확 몰리니까 이제는 전부 다 모든 게 여러분의 뭐 공동체나 모든 정보의 서로 대화의 방식들이 카톡으로 이루어지듯이, 예? 그러면 우리는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바꿔놓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거꾸로 봤을 때는 SNS가 왜 그렇게 기술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SNS에 담겨있는 컨텐츠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예전과는 다른 내용들과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문화적인 영향력을 받은 것은 역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화적인 영향인데, 그 영향에서 보면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저희가 작년 여름에 그 내가 믿는 이유라는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 캠페인, 글로벌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 캠페인을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내보내자마자 수많은 답변들이 올라왔습니다. 예? 내가 믿는 이유라는 영상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웹사이트를 다시 보여드리고 공유하기도 하겠지만, 그 내가 믿는 이유라는 그 영상의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과 개인의 아픔들, 이런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사람들을 봤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는 사람들도 봤었고,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것도 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당신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줄로 믿는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2분 12초짜리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올리자마자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던 수집했던 반응들을 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가장 처음부터 논쟁을 일으키려는 반응들은 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없다고 믿는다. 예?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고통과 내 개인의 문제 앞에서 신은 침묵하고 있다. 예? 이런 답변부터 시작해서, 예? 굉장히 아주 안티적인 반응들을 내놓은 사람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 반응은 단순히 한두 개의 반응들이 아니고요. 150개 이상, 예? 광고 한 번당 150개 이상의 사람들이 다들 좋다라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별로 보지 못할 것 같고, 거의 대부분 난크리스찬들로부터 제가 듣는 반응들은, 제가 보았던 반응들은 전부 다 저 말은 틀렸다라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예. 결국은 저희가 그 영상을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도 예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아주 잘 짜여진 하나의 콘티로서, 아니면 한 편의 설교로서 그대로 전달했던 게 아니라, 그 영상에 굉장히 개인적인 스토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예?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는 거죠. 이미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것이 온라인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표출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반응들이 굉장히 놀라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한 가지 예는 저희가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3일 만에 10만 명 이상의 조회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40만 명 이상의 조회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영상을 아주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도전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인터랙션이 있다는 거죠. 예. 그만큼 SNS는 한 사람이 약 400명의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SNS 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도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의 고민들, 아니면 크리스찬들의 고민들은 이거였습니다. 점점 더 잃어가는 청년부, 점점 더 줄어가는 주일학교, 점점 더 줄어가는 중고등부였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점점 더 줄어들어가는 다음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잃어가는 그 젊은 세대들은 과연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가? 예. 그 사람들이 젊은이 20대들은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10대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그들은 어떤 노래를 따라가고 있으며, 그들은 어떤 컨텐츠에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바이럴 비디오라고 불리는 어떤 비디오성에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실제로 눈앞에 닥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발견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취했던 노력들은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어떻게 하면 이 간격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 질문의 대표적인 질문은 과연 무엇이 효과적인 도구인가? 과연 무슨 사역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그것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지만, 실제로 그런 사역들이나 그런 노력들이 열매를 맺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요즘은 더 많이 고민하시는 더 어려운 현실적인 질문들은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청년부 사역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역 안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지금까지 그 둘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로 교회 바깥에서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도구가 효과적인가를 지금까지 질문해 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들을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테두리 안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렇다면 교회 바깥을 보니까 젊은이들이 홍대에도 몰리고, 특별한 문화적인 이슈가 있는 거리에서도 공연이 있다면 그 젊은 사람들은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교회 홍대에 나가서 전도하자. 이게 지금까지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할까? 오케이.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기타를 들고, 아니면 밴드를 데리고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노래, CCM을 부르면서 전도를 하자. 뭐 이런 패러다임, 이런 생각에 이용해서 착안해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관점을 조금 더 바꿔본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도 그렇고, 청년들이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그 문화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또 하나, 그런 그 문화적인 특성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 더 바라보면 좋을 것은, 과연 이 시대는 어떤 기술의 플랫폼, 어떤 기술의 변화를 겪고 있는가. 꼭 이것이 기술이 아니더라 할때라도 이 사회 전체의 사람들의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 환경은 무엇인가? 이걸 하나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셨던 두 개의 원 사이에서 접촉점을 줄이기 위한 그 화살표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며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겹쳐놓고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그냥 옆에서 지켜보시는 거죠. 세 가지 영역들을. 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내가 더 쉬운 예로 내가 내 친구에 있는 교회의 어려움들을 듣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본다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 세 가지의 원을 한꺼번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한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겹쳐있는 영역이 있을 거라고요. 그 영역에서 질문을 던져본다면 복음전도의 적촉점은 무엇인가? 미디어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전통적인 복음전도에 대한 그런 사역 컨퍼런스 같은 그런 느낌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플랫폼, 바로 이러한 사고의 방식, 이런 이해의 방식, 관점의 방식으로부터 무언가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단순히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교회 테두리 바깥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는 이 둘 사이를 좁히기에, 이 간격을 좁히기에 적당한 툴이나 방식들을 찾기에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세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과 사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가가고자 하는 대상들의 문화들을 지켜보시다 보면 뭔가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지는 한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희는 예스이즈는 이 기술의 환경의 변화에서 이 공동되는 이 교집합, 세 가지 원이 교집합이 되는 이 영역에서 저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담을 컨텐츠, 모바일 환경에 가장 적합한 컨텐츠를 담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답이었습니다. 그런 답에 의해서 그런 고민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예스이즈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세미나를 클로징 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여기 소리가 나오나요? 이거 틀면 소리가 나오나요? 아니면 꽂아야 되나? 웹사이트를? 예? Go here. Starting? Are you doing your thing? I haven't finished yet. They give me 5 minutes. 2 minutes. Right? They brought me in. 안 끊으면 뭐지? 예. 소리 나는 거예요? 예. It's her fault. 아 죄송해요. 예. 전 향이 나와서 Just finish. 지금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세팅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 알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카톡에 보면 저희 영상의 자세한 주소들과 링크들이 나와 있습니다. Yes is Korea는 아직까지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Yes is Korea가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가 제작하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웹사이트 모바일 캠페인 형식으로 온라인상에서 공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캠페인이 지난 여름과 가을, 겨울에 시행이 됐었고요.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카카오톡에 있는 미니 홈페이지 옐로우 아이디 Yes He is Korea를 바로 치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되실 수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나중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필이 여기 왔기 때문에 곧 마치도록 하는데 질문 있으면 한 가지 정도만 제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나중에 내일 제 얼굴을 보실 수 있을 테고요. 내일 네이튼이 강의할 때 끝나고 Q&A 섹션에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